아니, 누가 봐도 지가 잘못했는데 왜 사과를 안 해? 진짜 이해 안 되지? 근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 단순히 고집센 게 아니래. 자존감이 약해서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사과하는 게 수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대.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아예 사과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사과를 못하고 그 심리 속엔 뭐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볼게. 들어보면 꽤 놀랄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라고 묻고 싶지만 차라리 침묵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리죠.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뇌와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존감 방어 기제.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집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존감을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아가 위협받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과 회피입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곧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인정이 곧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과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를 회피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해서일 수 있습니다. 권력과 통제 욕구. 두 번째 이유는 권력과 통제 심리입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내가 실수했고 그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종의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하면 자신이 힘을 잃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를 축소해서 말하거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도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특히 직장 상사나 연인 관계에서 자주 보입니다. 사과를 안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통제를 놓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사과는 수치라는 왜곡된 믿음. 세 번째 이유는 사과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과는 굴욕이라고 학습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며 강압적으로 사과를 강요당했던 경험, 또는 사과한 뒤에도 용서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사과는 그 사람에게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곧 수치와 연결되고 그런 감정을 피하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사과하면 나 자신이 작아진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죠. 회피형 애착의 영향. 다음으로 살펴볼 심리적 배경은 애착 유형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특정한 애착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갈등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큰 스트레스로 느끼기 때문에 사과라는 상황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마치 그냥 잊자, 그만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갈등을 덮고 지나가려 하죠. 하지만 회피는 갈등 해결이 아닙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상처는 남고 관계는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등 회피는 관계 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과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과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과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사과는 변명 없는 인정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라는 말은 사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건 결과와 감정입니다. 둘째,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분명 내 행동 때문일 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셋째, 사과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압박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너도 부담스럽겠지만 내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 것 같아. 이런 방식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도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TMI 어떠셨나요? 사과는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
과거 경험, 애착 유형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심리의 결과입니다.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서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감정의 소모 없이 스스로의 마음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과를 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실마리를 찾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